안녕하세요. 정창권입니다. 오늘은 When Growth Stalls라는 제목으로 2008년도에 나온 아티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은 2009년도에 맥켄지가 최고의 아티클로 선정한 아티클입니다. 네, 자료를 한번 꼭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교재가 약간 교재가 더 오히려 더 풍부합니다. 네, 이 아티클을 보고 제가 떠올린 키워드입니다. 개영배, 경계 개자, 찰 영자, 잔이 차는 것을 경계시키는 그런 잔이라고 유명하지요. 최인호의 상도라는 소설책에서도 소개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왜 제가 개영배를 키워드로 삼았는지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네, 원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에 대한 소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은 굉장히 중요한 아티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에서도 이 단행본을 편집할 때에 포함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스톨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또 별도의 책을 또 출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많은 경영자와 학자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별도의 사이트도 있고요. 진단도 하고 컨설팅도 열심히 하고 있는 정말 글로벌리 많은 CEO들이 컨설턴트들이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요. 이게 벤처기업 얘기가 아니고요. 중소기업 얘기가 아니고요. 성장하고 있는 기업 얘기가 아닙니다.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이야기입니다. 포춘 100와 글로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100개 기업을 분석을 해서 그것도 50년 동안 1955년에서 2006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쭉 조사해 본 결과 뭔가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에 그 전에는 바로 직전은 이렇게 매출이 아주 잘 나가더라, 성장이 아주 잘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스톨 이어라고 하는 이 해에 바로 직전에 엄청난 성과를 올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우리는 더 잘 될 거야,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 바로 뒤에 엄청나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요, 하드 랜딩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계신다 생각하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뜨끔하실 겁니다. 혹시 우리도? 자,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요. 기업들 조사해 보니까 한 번쯤은 경험해 본 기업이 87%나 됩니다. 예, 87%나 되는 기업들은 한 번쯤 경험해 봤는데, 한 번 경험을 해보면 그 늪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87%에서 46%는요, 이 10년 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사회생합니다. 기사회생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54%나 되는 기업은 기사회생을 못합니다. 10년이 지나서도. 그런데 이 54%의 기업은 그 뒤에도 93%나 여전히 헤매고 있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한번 이 스톨 포인트에 빠지게 되면, 이 그로스 스톨에 한번 걸리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는 과연 예측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원인이 뭘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So what? 그쵸? So what?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맥켄지가 왜 이것을 선정했는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어느 한 기업의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요 부분이, 그쵸? 어떤 차이가 가장 크게 나오는 이 지점이 바로 스톨 포인트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계산법을 한번 볼까요? 연평균 성장률 또는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따져서 지금부터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해서 적어보고요. 그쵸? 하나 둘씩 적어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전에 10년간의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여기다 적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그 이후로의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적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차이를 보고 그 차이가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스톨 포인트라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 사후적인 데이터지 않습니까? 아하, 그때 스톨 포인트였구나 라고 아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이슈가 생기는 거죠. 좋아,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 어떤 원인이 발생했길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런 스톨 포인트가 생기는 것일까? 관심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아웃사이더하고 인사이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업에서 개별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깥의 영역이죠. 국가적인 영역, 전 세계적인 영역, 법에 대한 영역입니다. 인사이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죠. 보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13%밖에 안 됩니다. 즉, 이 원인에 대해서는 남 탓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저희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깥의 요인이야 뭐 규제, 정부, 정치 변화, 노동 유연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 침체. 전략적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빨간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러 번역을 안 했습니다. 한번 그대로 느낌을 가져보십사 하는 측면에서 번역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인 요인에서도 쭉 보니까 탤런트 벤치 숏폴이라는 개념이 9%나 차지하는구나.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 4가지를 모아보니 전체의 55%나 차지합니다. 물론 나머지 45%도 원인이 있고 그것을 잡아야 되겠지만 같은 리소스를 투자한다면 여기다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4가지의 요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둘씩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포지션 캡티버티, 이것은요 내가 잘났다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캡티버티, 사로잡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크리스텐슨 교수의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는 책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일수록 파괴적인 혁신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눈앞에 이를 위해서만 하다 보니 큰 장래를 위한, 정말 먼 미래를 위한 R&D를 못하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제가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이니시아드의 이브 도주 교수요. 예, 조선일보의 위클리 비즈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핵심 역량,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면 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The Cross of Success. 2003년도에 이 책, 2008년도에 Best Strategy란 책에서 소개가 됐습니다만 사실은요 1992년도에 하버드의 도로시 레너드 교수가 코어 리지더티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의 그 이면에는 핵심 경직성이 있다. 핵심 인재만 생각하면, 우리의 핵심 가치만 생각하면, 우리의 문화만 우리의 비전만 생각하면 유연성이 떨어진다.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코어 리지더티라는 개념을 많이 접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제가 위협적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았던 경쟁자로 말씀드렸는데, 말하자면 가짜는 경쟁자죠. 가짜 않게 생각했던 경쟁자가 시장을 뺏고 있습니까? 또 우리한테 항상 열화 같은 성원을 해줬던 고객들이 우리의 신상품에 대해서 심통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태도입니다. 임원들이, 경쟁자들이 가짜다고 생각했던 경쟁자들이 우리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하이엔드 시장을 침투할 일은 없어. 그런 저가의 경쟁자는 우리한테 위협적이지 않아라고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엔 현재 하이엔드 사업에 쏟은 열정만큼 그 밑에 있는 고객들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
네, 경쟁자 시장 보고서, 경쟁자 보고서에서 어느 순간 그렇게 가짜 하는 경쟁자들이 보고서가 빠지고 있습니까? 네, 그랬을 때 예스가 몇 개냐에 따라서 예, 뭐 4개 이상 되면 비상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Innovation Management Breakdown은 혁신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노베이터스 딜레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레볼루셔너리 신상품, 레볼루셔너리 혁신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라는 얘기고, 예산 규모 적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데 그 방향,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참고로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네, Premature Poor Abandonment, 이것은 현재 시장이 포화됐다 생각해서 쉽게 다른 시장으로, 다른 신규 사업으로 너무 쉽게 떠나는 건데요. K마트 예를 들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K마트가 씨어즈를 누르고 승승장구했습니다. 76년도에 포화됐다고, 이 미국 시장이 포화됐을 거라고 판단해서 다른 사업을 벌립니다. 피자, 비디오 사업도 하고요. 그쵸? 그러다가 80년도에 월마트는 포화됐다고 생각했던 그 시장에서 인공위성을 통한 포스 시스템을 들고 나오면서 물리의 혁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 영역이 엄청나게 뒤져지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미국 시장에 포화됐다고 포기한 것이죠. 관련된 코어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러가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의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탤런트 벤치 셔플인데요. 이것은 순혈주의에 대한 병폐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임원들이 그것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일만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핵심 인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부 승진 제도가 한계, 내부 승진 제도를 통해서 순혈주의가 이루어지니까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혈 비중은 10에서 30%라고 그러네요. 재밌죠. 또 재밌는 것은 외부에서 수혈된 인원 중에 35에서 40%를 18개월 이내에 떠난다고 하네요. 참 의미심장한 그런 데이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so what?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각 회사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마켓 센서티비티를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첫 번째 소개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시 여기는 것을 다시 짚어본다. 예, 당연히 생각을 짚어보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신입사원들이죠. 그거 한다든지. 사전 검시 분석은 이런 단어가 있는 거죠. 예,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망했다 치고 왜 망했을까 분석해 보는 겁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회사가 망했다 치고 검시를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림자 내각이라 하면 보통 혁신을 얘기할 때 주니어 보드, 섀도우 보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사실 재밌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통해서 전략을 점검해봐라.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야말로 마켓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새로운 경쟁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들한테서 아주 냉철하게 평가를 한번 받아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잘 나갔을 때 조심해라 이런 뜻에서 제가 개영배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자,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방을 통해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